북트레이닝 중 강의에 오신 리더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진행자 강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멋진 성장을 꿈꾸는 리더님들을 위해 탄탄한 내적 성장의 시간으로 읽고 성장하는 북트레이닝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7월의 책은 영양의학 가이드 책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의사도 몰랐던 영양의 기적에 대해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세포영양학 박사님이시자 앞으로 4주간 영양의학 가이드 책을 쏙쏙 파헤쳐 주실 양은영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7월 R&D 분과에서 준비한 북트레이닝 영양의학 가이드로 여러분들과 함께 책 읽기 하게 된 양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두 책, 이 7월에 이 책을 읽는다고 다들 갖고 계시네요. 책을 구매하시고 당황스럽지 않으시나요? 그죠? 의학 서적처럼 보이고 두께도 엄청 두껍고 저의 이 책은 지금 꽤 색깔이 노랗게 바랬어요. 제가 이선아를 처음 만나고 영양제를 섭취하면서 내 몸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그리고 이 검색창에 관련된 영양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왜 건강해지는 것에 대한 검색어를 막 하다가 찾게 된 책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그로잉업 그룹에서 꼭 읽으라는 필독서로 정해졌기 때문에 찾으셨지만 저는 이미 오래전에 이 책을 너무 궁금해서 왜 영양제를 먹었는데 이렇게 건강해졌지? 라는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 책을 찾았고 또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해답을 얻었습니다. 오늘 저에게 4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분과장님께서 저를 7월에 강사로 선정해 주신 이유는 바로 아마도 이 책을 미리 읽고 잘 공부했을 거라는 생각을 알게 되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전국에서 제가 여러분들 만나서 영양 강의 많이 했는데 저는 영양 전문가라고 소개해 주셨지만 이런 영양 쪽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영양 전문가라는 를 또 이렇게 닉네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모두 이 책 덕분이다라는 거. 결국 여러분들도 이 책을 꼭 어떻게 읽으신다라고 하면 영양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이 책이 가장 크게 주는 의미는 과연 영양제가 왜 그렇게 중요해? 정말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거야? 아니면 전문가들도 부정하고 있지만 부정할 수 없는 많은 사례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읽고자 한다고 하면 1분이면 이 책의 내용을 다 아실 수가 있어요. 제목의 표지의 앞과 뒤에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다 적혀 있거든요. 건강 수명을 늘리려면 가이드를 따라야 하는데 그 내용이 이 책에 있더라도 제목에서부터 나와져 있고 첫 옆편에 유명한 의학 저널들을 통해 이런 영양이 사람들의 건강에 어떻게 도움을 줬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책에 담아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신 마지막에 영어로 쓰여 있죠? 네, Living too short, dying too long.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우리 마이런 렌치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무 짧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길게 죽어가고 있다라는 말. 레이챈드 박사님이 본인이 영양을 환자들에게 이렇게 처방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큰 감명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우리 마이런 렌치 박사님이 말씀하신 이 문구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책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현대인들이 이런 폐기성 질환을 걸려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을 그는 이야기하죠. 바로 산화적 스트레스다. 이게 이 두꺼운 이 책에 적혀 있는 모든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책을 넘겨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아는 것처럼 우리 레이챈드 박사님은 가정의학 박사님이시죠. 영양의학으로
어떤 환자들을 그 치료하는 것으로 바꾸기 전에는 23년 동안 약물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했던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인식을 전환시키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세포 영양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또 이 책을 번역한 우리 유호상 박사님은 많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신데 대체의학을 추가적으로 공부하신 또 분이시죠. 그래서 이 분이 이제 이 책을 번역을 해서 우리에게 쉽게 읽힐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처음에 가기 전에 머릿말, 우리 레이스트랜드 박사님이 이 책에서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머릿말에 적혀 있습니다. 한번 4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첫 줄에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는 질환 중심적이다. 우리 모두 알고 있죠? 병원에 가서 약을 받으면 그 약은 그 질병에 대한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인 성분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레이샌드 박사님도 약물에 의존해서 환자들을 치료했었고 어떤 것을 항상 고민하셨냐면 이 약물이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는데 좋은 일이 더 많을까? 아니면 나쁜 게 더 많을까? 이런 고민들을 항상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재적으로 그래도 위험보다는 좋은이 좀 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환자에게 그 약을 처방하자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과거 1900년대에는 어떤 디프테리아, 폐렴 이런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항생제라는 놀라운 약품이 개발되어지면서 모든 사망률이 낮아진 거죠. 사람들이 건강해졌어. 항생제만 맞으면 다 오래 살 수 있어. 이러한 인식이 바뀌면서 뭔가 공격적이고 질환을 극복해야 되는 대상으로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학이 그렇게 계속 발달이 되었죠. 여러분들이 질병 내부설 또 질병 외부설 이런 내용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염에 의해서 사람들이 병에 걸린다라는 건 바이러스나 세균이 외부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병에 걸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고 질병 내부설은 우리 그 모기가 깨끗한 물이 아니고 더러운 물에 알을 낳는 것처럼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약하니까 그런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내 몸으로 들어와서 나를 공격하는 거다. 깨끗한 몸처럼 내 몸이 건강하다라고 하면 그런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나는 건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이런 질병 외부설이 강하게 어떤 1900년대 초반에 그랬다라고 하면 현대인들의 질병이 어떤 이유에서 생기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되면서 외부 요인설이 아니고 내부에 의해서 내부 요인설이 더 맞구나라는 것이 어떤 인식의 전환이 되어지고 있는 요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은 여전히 약물 중심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와 보험사들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게 약물뿐이야. 외치는 곳은 제약회사죠. 사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유산화를 알기 전까지는 약물에 많은 의존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약을 먹어도 안 나네? 라는 의구심을 품었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 영양제를 한번 먹어보면 건강에 도움을 받으실 거야 라는 생각에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볼까 먹어볼까 라는 생각으로 접하시고 지금 오늘의 이 시간까지 오게 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데 어떻게 해야 건강해지는지에 대한 것들을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냥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그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이고 그렇다 보니 의학도 그렇게 빠르게 증상이 없어지는 이런 데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레이스트랜드 박사님은 인식의 전환이 되어지면서부터 진짜 건강을 가져가기 위해서 내 몸을 깨끗한 물처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곳 책에 곳곳에 적어두고 계셨고 그걸 한번 제발 실천해 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강이 나쁘기 후에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보다 건강이 좋았을 때
미리 건강 나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학에서도 그래, 예방의학에 초점을 맞춰봐야겠어. 근데 그 예방의학에 하는 방식을 조기 검진으로 모든 의료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암을 미리 사전 점검해서 검사해서 암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밝히는 거에 더 많은 의료비를 투자하고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암을 빨리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 효과를 높인 것은 있지만 암 발병률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높아지고 있고 단지 빨리 알았기 때문에 치료하는 기회를 얻어가는 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진정한 예방의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레이스텐즈 박사님은 진정한 예방의학은 내가 인식을 전환시키면서 알게 된 세포 영양이다. 사실 본인도 의학대학교, 의과대학에 다니면서 영양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고 누군가 환자가 영양제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모른다고 할 수가 없으니 그런 거 먹을 필요 없어요. 비싼 오줌인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됐지 왜 영양제를 먹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에게 이런 그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가족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는 그 원인을 알기 위해 수백 편의 논문들을 분석하고 또 본인 환자들에게 적용하면서 임상 사례들을 얻게 되고 이제는 진짜 건강을 위해서 세포 영양을 해야 된다. 최적 용량으로 질 좋은 영양제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섭취했을 때 진정으로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그리고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년 넘게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9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의대를 가야 하고 영양의학을 공부할 필요는 없다. 단지 내가 건강을 보존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산화를 하고 있지만 건강해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건강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영양의학을 학교를 가서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 그리고 이 책을 여러분들이 꼭 읽으면 분명 그 답을 얻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우리 머릿말 그리고 이 책을 우리가 선정해서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다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부, 2부, 3부. 1부는 어떻게 인식의 전환이 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있고 2부에서는 실제 환자들에게 영양제를 처방하고 그 답을 얻은 부분들에 대한 사례들이 질병별로 구분되어져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우리 의사들이 왜 영양 보충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세포 영양이란 무엇인지를 마지막 3부, 파트 3에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부를 함께 읽어보고 2주차, 3주차에는 파트 2 그리고 마지막 주차에 우리 파트 3를 함께 읽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서론이 엄청 길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왜 레이스트랜드 박사가 영양제를 처방하는 의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의심하게 되고 믿지 않게 되는데 그의 아내는 결혼 전부터 몸이 허약했고 아이 셋을 낳으면서는 너무 몸이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병원 진료를 받아봤더니 근육막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병원을 다녔는데 약의 개수만 늘어나고 그 의사로부터 얻은 답은 이걸 완치하는데 6개월이 걸릴지 9개월이 걸릴지 잘 모른다. 어쩌면 완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로서 가족이 아픈데 해줄 수 없다라는 건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도 방법을 모르고 왜 이런 질병이 생겼는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 그냥 막막하게 약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면서 하루를 보낼 뿐이었죠. 그러다가 그의 아내가 폐렴에 걸리게 되고 지인의 남편이 폐렴을 낫는 데 도움을 받은 영양제를 추천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레이스탠드 박사에게
이 영양제를 먹어보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부정적인 생각을 알고 있으니까 물어봤겠죠. 만약에 이런 진료를 통해서 뭔가 좋아지는 것들을 경험했다라고 하면 그 비싼 오줌을 만드는 영양제 뭐하러 돈 주고 사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레이스젠더 박사는 어차피 지금 모든 본인 의사인 본인도 해결할 수 없고 누군가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면 그래 있어야 본전이니까 한번 먹어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그녀에게 일어나게 되죠. 3일이 지났을 때 뭔가 좋아지는 부분을 느끼게 됐고 3주가 지났을 때는 먹던 약을 끊게 되고 3달이 지났을 때는 너무나 건강한 모습으로 바뀐 거죠. 이게 정말 영양제를 먹어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한 기적적인 일인지 그는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의 환자에게 이 신비한 비타민이라고 하면 이 비타민이 무언가 하였다라고 하면 내 같은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도 도움을 받겠지. 그리고 그의 환자 5명에게 연락을 해서 똑같은 영양제를 섭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그 5명에게서 모두 좋은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주 심각했던 한 분에게서 이런 전화를 받죠. 스탠드 선생님, 저의 인생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너무나 통증이 심해서 자살을 하고 싶을 충동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던 환자였는데 이런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 것에 너무 감사한 거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유산화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의 건강, 그들의 건강,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건강을 선물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가치를 주는 일이 바로 유산화 그리고 레이스탠드 박사님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와이프도 그랬고 5명의 환자에게도 좋은 반응이 일어났고 과연 이 영양제의 어떤 부분들이 이들의 건강을 좋게 한 걸까? 진짜 맞는 걸까? 다시 의심을 하면서 그는 이제는 과학자로 박사로 돌아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좋아지게 됐는지 제가 유산화 영양제를 먹고 도대체 이건 무언데 사람의 건강을 이렇게 좋게 하지? 그러면서 검색을 했던 거와 똑같이 이분은 더 전문적인 논문을 막 뒤적뒤적 하시면서 하나의 책을 발견하죠. 케니스 쿠퍼 박사가 쓴 항산화 혁명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70여 가지의 많은 퇴행성 질환들이 모두 산화적 스트레스 때문이다. 산소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수적인 성분이지만 반대로 어두운 측면이 있어서 잘못된, 변형된 산소들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도 한다라는 이런 산소의 역설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었어요. 우리 몸은 1시간, 1시간, 1시간이 지날 때마다 계속 녹슬고 있게 되는데 그 녹슬는 주 원인은 산화 스트레스,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공기 중에 섞인 여러 가지 오염물질, 그리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들이 바로 우리 몸을 녹슬게 하고 있고 그게 결국은 축적돼서 질병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이런 오염물질이나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내 몸이 녹슬지 않게 한다라고 하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나빠진 건강을 다시 좋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우리 아내가 갖고 있던 섬유근막 증후군이라는 것도 이런 산화적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걸까? 라는 의문을 갖고 비슷한 증상이 나온 것을 살펴봤죠. 그랬더니 그 책에 과운동증후군, 우리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 근육 조직에 산화적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증상과 아내가 갖고 있는 증상이 비슷한 거죠. 그러면 이게 산화적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면 이 질병도 산화적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환자들에게 이제 체계적으로 1300여 편의 영양 논문들을 참고하여 처방전을 만들고 그걸 실제 환자들에게 처방하면서 좋은 사례들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세포 영양이라는 우리가 건강을 회복시키는데 약물이 아니라 새롭게 세포 영양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인체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내 몸속에서 만들어낸
천연 항산화 성분이다. 그리고 면역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갈 건데요. 2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목이 너무 짧은 삶, 너무 긴 죽음이에요. 우리 마이런 웨치 박사님이 한 이야기인데 왜 우리 현대인은 이렇게 아프면서 살아가게 되는 걸까? 이 부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 키워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수명이 늘어났어요. 평균 수명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수명이 건강을 의미하진 않는다.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학계에서, 국가에서는 이런 예방의학을 하고 사람들이 아프지 않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하지만 그들이 쓴 돈은 다 헛되이 다른 곳에 가고 있다는 거죠. 정말 사람들이 진짜 건강을 가져가는 데는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잘못된 방향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이 높은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기 진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 아프지 않을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예방의학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유행병처럼 너도 불가피하게 모두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이 생겨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인정해 버리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조기 진단이 아니고 진정한 예방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로 건강한 식사,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세 번째로 고품질의 영양제를 섭취해야만 우리가 진정한 현대인에 맞는 예방의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면 체중을 감량시키고 혈압을 낮추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HDL을 높이고 LDL을 낮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역계를 증강시킨다라고 해요. 너무 좋은 거죠. 건강을 높이는 부분인데 무엇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 바로 우리 신혜진 교수님이 운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바로 운동만 해도 이런 장점들을 건강적인 장점을 가져갈 수 있다. 또한 건강 식상을 해도 다양한 혜택을 건강의 혜택을 우리가 가져가는데 이 식습관만 바꿔도 윈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양 보조제를 통해서도 건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이 책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이미 고혈압 약을 먹고 있고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고 당뇨약을 먹고 있고 다른 특정 질병에 대한 약을 먹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바꾸고 고품질의 영양제를 섭취함으로 인해서 이 약들을 다 끊을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미 그런 약을 먹고 있는 환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진정한 예방의학을 실천해 볼 의사가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레이스탠드 박사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우리 자신도 나에게 기회를 주자라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증상만 완화시키는 약물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우선 내가 진정한 예방의학을 해보고 그리고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맞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예시로 데이비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뒤에 또 예시가 나오지만 제가 이 책을 이제 하고 지난달에 한 리더님께서 같은 질병에 대한 사례가 있는지 우리 리더스 단톡방에 문의를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똑같은 질병이었거든요. 내용과 다른 거는 유전 질환이고 X 염색체에 의해서 이렇게 유전이 되어지는 질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XX로 되어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질병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남성에게서는 100% 나오는 유전 질환입니다. 근데 이 남성이 이런 여러 가지 몸에 좋지 않는 증상들이 유전 질환에 의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실제 영양을 통해 도움을 받은 사례인 거예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포도씨 추출물을 추가적으로 영양 섭취하게 됐는데 이 증상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포도씨 추출물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폴리페놀계예요. 그리고 우리 뇌는 비비기라고 해서 뇌와 사이에 장벽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게 이런 포도씨 추출물과 같은 폴리페놀계의 항산화 물질,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는 비타민 E, 이런 항산화 성분들이 뇌를 통과해서 전달이 되어져요. 이런 영양제를 추가적으로 섭취함으로 인해서 유전적으로 불편함을 갖고 있는, 전혀 치료법이 없고 뭔가 생일 마감을 기다려야 하는 이런 분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었다라는 사례. 누군가는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세포 영양의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3장에서 그리고 이어서 몸속에서의 전쟁을 얘기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속에서는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바로 산소가 변형돼서 만들어진 활성산소인 거예요. 대사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활성산소가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 몸을 공격하는 적군이다. 그리고 이 공격하는 적을 물리치는 아군이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항산화 물질이다. 적군과 아군이 만나서 싸울 때 비등비등하며 이제 전쟁이 일어나겠죠. 근데 우리가 적군보다 아군의 힘이 세면 아군이 이겨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동등한 관계 속에서 누가 더 힘이 세느냐, 건강으로 갈 것이냐, 질병으로 갈 것이냐를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와의 전쟁터에서 그 결과가 결정 나눠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에는 이런 적군을 도와주는 어, 그 적군 지원병도 있고 또 이 아군을 도와주는 아군을 수행해서 보조하는 그런 군대도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보조, 우리 영양소들이죠. 이런 영양소들이 아군의 후방 역할을 해주는 거고 적군은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음식 속에 들어있는 어떤 인공 합성 성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몸엔 야전병원이라고 해서 손상받은 세포를 복구해낼 수 있는 그런 병원 역할을 하는 부분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군이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활성산소, 내 몸에 생기는 활성산소보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들을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만들 수 있으려면 세포의 기능들이 온전히 잘 작동해야 한다. 그리고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런 세포의 기능을 또 올리고자 한다고 하면 우리가 외부에서 섭취하는 고품질의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항산화 영양소들이 큰 도움을 줄 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적군에 도움는 그런 요소들, 과도한 운동, 과도한 스트레스, 그다음에 환경오염, 또 우리 흡연과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오염된 물로 인해서도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태양 자외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무심코 먹게 되는 약물이나 이런 방사선 치료들이 의료적인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너무 남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몸에는 전쟁터인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바로 아군을 늘리는 부분인 거죠. 이 원에서는 이런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세포 영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 2주차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트 2 여러 가지 질병 사례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강의해주신 양은영 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공지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D 분과에서는 그로잉업 그룹의 리더님들의 읽고 성장하는 비즈니스를 도와드리고자 책 속의 핵심과 또 성공 노하우를 공유해드리고 있는 북트레이닝 강의를 매주 수요일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리더님들도 매주 강의가 끝난 후 느끼신 한 줄 감상평으로 강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커피 쿠폰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난 6월 4주차 한 줄평 베스트는 팀 가이아 팀의 김보경 리더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시간에는 7월의 책 영양의학 가이드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 잊지 마시고 참여해 주세요.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늘 응원하며 오늘의 진행자 강태현이었습니다. 줌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